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김상욱 참 이 인간 이재명 지지를 선언했죠. 그리고서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이재명이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 아니, 이재명이 언제 가장 보수다운 후보가 됐는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부를 떨고 있는 이 관상대로 김상욱이가 알고 보니까 과거 이재명이를 맹공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자가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을 얼마나 공격을 했는지 아주 몹쓸 인간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공격을 했던 자가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이재명을 극구 칭찬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이 김상욱의 정체성이 도대체 어떤 놈이냐, 이거 정체가 뭐냐, 북이냐 남이냐, 이 정체가 이게 동이냐 서냐. 야, 정말 이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정말 넘쳐나고 배신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이 현 세태를 정말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자가 과거에 이재명을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들어보면 지금 얘기하는 것하고 얼마나 다른가, 이자가 얼마나 정말로 깝깝한 자인가, 배신자인가, 말을 갖다가 그야말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자인가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지선을 한 가운데 말이죠, 이 김상욱이가 과거 이재명 후보를 향해 쏟아냈던 날선 비판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 헌법 가치 파괴, 이런 식으로 이 후보에 대해서 맹공을 가해왔던 이 김상욱이가, 야, 알고 보니 이 후보에 대해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 라고 말을 바꾼 겁니다. 과거에는 헌법 가치를 파괴하는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이재명을 오해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이 김상욱이는 10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보수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가장 보수다운 후보가 이재명이다 라고 하면서 이재명을 옹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했습니다. 또 앞선 8일에는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의 길을 걷겠다,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또다시 파격적 행보를 보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자가 극우 보수와 수구 보수가 아닌 참 민주 보수, 이게 뭡니까, 민주 보수, 이런 길을 걷겠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입당할 뜻을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 밝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놈이 이제 탈당을 하고 나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을 했죠. 그러자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김상욱의 과거가 소환되는 겁니다. 자, 과거 김상욱이 뭐라고 말했냐, 지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걸 비교 대조해 보면은 이 김상욱이 얼마나 간신인지, 그야말로 말을 갖다 바꾼 자인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 가장 보수한 후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죠. 그런데 김 의원은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저번에 한번 얘기한 것과 관련해서 KBS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체가 목적이 돼서 다 주워 담겠다고 가 돼버리면 그건 좀 옳은 방이 아니다,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이다, 대한민국 정치의 건강함을 위해서는 좋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이가 중도 보수라고 한 거를 비판을 한 거죠. 이재명이가 다 주워 담겠다, 다시 말하면 이제 표 얻으려고 이러쿵저러쿵 자기가 보수를 흉내내는 거, 이거를 비판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체가 목적이 돼서 이것저것 다 주워 담겠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을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상욱이는 이번에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보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수호해 가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난해 8월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이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이거를 발의하자, 이재명 현금 살포 법안은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러니까 이제 25만원 전 국민 준다는 걸 비판을 하면서 이것은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현금 살포 법안은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 이건 엄청나게 이재명을 비판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말이죠, 이재명을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서 지금 옹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해가는 것이 보수라고 외친 이 김 의원이 1월 20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회피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비난받아야 될 부분이다, 국민들이 정확하게 보고 있고 나중에 행동으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재판 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던 자가 몇 달 만에 그냥 이재명이 가장 보수다운 보수다, 이재명이 가장 보수다운 후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상욱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도 한때는 프레임에 갇혀 이재명을 막연히 나쁜 사람으로 보고 본질을 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일주간 이재명의 과거를 살펴보며 제가 오해했던 것이 상당함을 알게 돼 상당히 미안했다. 현란합니다. 현란해. 정치를 하려면
저 정도는 돼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말 바꾸기가 이재명급이어야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 김상욱이라는 자가 이재명을 갖다가 까고, 그 다음에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고, 그 다음에 헌법 파괴라고 공격하고, 재판을 갖다가 늦춰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방탄하려고 하는 거 공격하고, 그렇게 공격을 하다가 이재명을 지지를 하면서 자기가 오해를 했다. 이재명이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 그냥 프레임에 갇혀서 막연히 나쁜 사람인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말을 바꾸고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명이 나쁜 줄 알았다는 것이 뭐 전혀 이재명에 대해서 그러면 뭐 알아보지도 않고 이재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이재명을 깠다는 겁니까? 국회의원에 돼가지고서. 저 김상욱이라는 자가 이제 결국은 울산에서 다시 국회에 될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지금 울산의 그 남구인데 거기 가면 그 지역구 의원들이 완전히 그 혀를 끌끌 차고 손가락질하고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지도 이제 차가운 걸 느끼잖아요. 오죽하면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 그따 얘기를 했잖아요, 지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지역구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앞으로도 이제 한 3년 남았는데 거기 가서 지역구 활동은 사실 물 건너 간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자가 그 다음에 여기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또 지역구 활동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한테 의탁하면 거기서 뭐 하나 얻어가지고서 뭐 좀 하다가 중앙에서 놀다가 쉽게 말하면요, 뭐 지금 국회의원은 안 쫓겨나도 되니까 일단은 3년 동안은 그렇게 하다가 이 수도권에서 공천을 받든지 아니면 뭐 또 지금 이재명이 주는 어떤 뭐 자리 하나 받아가지고 좀 누리든지 그런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은 원래가 이제 굉장히 그 목적지향적인 거예요. 제가 송철호 하고 같이 법무법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지지 선언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벌써 그게 언제예요? 2013년, 2012년 그때. 그러니까 벌써 십몇 년 전에, 그때는 이게 젊은 나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벌써 제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거기 줄을 섰던 거예요. 거기 줄을 섰기 때문에 송철호라든지 누구를 통해 가지고서 어쩌면 이 한동훈한테 줄을 댄 거죠. 줄을 대가지고서 한동훈한테 공천을 받은 건데, 이 국회의원 공천이라는 것이 거기서 공천 받으려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많고 경쟁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뭐 그게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공천을 받았느냐? 누가 손을 쓴 거죠. 그럼 누가 손을 썼느냐? 지금 쟤를 갖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국힘에 집어넣어가지고 간첩질을 시키려고 하는 자가 있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가 그 자와 공모를 했는지 아니면 한동훈이도 그 자한테 속았는지는 모르지만 한동훈이가 여기에다가 국민 추천자라는 이름으로 저한테 공천을 준 것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고, 사실 왜 공천을 저한테 줬는지 이것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 국민의힘은 썩어 빠진 당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밝히지도 못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공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 책임도 묻지 못할 거고,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이제 뭐 그 당, 뭐 이 당을 그러면서 완전 정념이 떨어졌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맞아요. 근데 홍준표가 이제 그 당이 문제가 있다는 건 맞는데 자기는 그 당에서 그렇게 누려놓고 나서 침 뱉고 나가니까 홍준표가 잘못했다는 거지, 그 당이 잘못했다는 건 맞다고요. 근데 홍준표 말은 틀려요. 홍준표 뭐 이해창 총재 때 뭐 이미 끝났고, 뭐 그럼 이해창 총재 때 끝났으면 20년 전에 끝났으면 그 다음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전부 다 허수아비야? 나오지 말아야 될 뭐 귀태야? 이거는 정말 싸가지 없는 말이고요. 홍준표는 싸가지 없다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게 싸가지 없는 놈은 싸가지 없는 놈이고, 국힘도 싸가지 없는 당인 건 맞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이번에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한번 싸그리 갈아엎어야 돼요. 그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 이 국힘이 김상욱 같은 자를 갖다 공천했다는 거, 이것만 봐도 국힘의 어떤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건 분명한 거고, 김상욱이는 이제 과거 했던 말과 지금 했던 말을 완전히 180도 바꾸고 있는 건데, 뭐 저자가 이제 거기 가기 위해서 뭐 과거에 했던 말을 바꾸는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바꿀 수 있는 거고, 내가 오해를 했다, 잘못했다, 뭐 어쩌고 해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자를 갖다 공천했다는 거, 저자한테 돌아놨다는 거, 이것이 이제 국힘의 문제점인 거죠. 뭐 더 이상 국힘당은 이제 수명이 다 했다고 보고, 이번 선거가 끝나면 김문수가 승리하면 승리하는 대로, 김문수가 또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뭐 승리 못한다면 못하는 대로 이 당은 파괴하고 부수고서 새로 지어야 됩니다.
보수당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나경원이라든지 지금 뭐 똑바로 정신 바뀐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멋쩍이 되든 간에 그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당은 망가진 거니까 다시 당을 차리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정권을 잡냐 안 잡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혹시라도 만약에 정권을 못 잡으면 이 당은 완전히 파기하고 10석이 됐든 20석이 됐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강시엽TV입니다.